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충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늘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유흥가와 주택가 사이의 한 도로. 경찰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분홍색 불대에다가 입을 완전 먹어보신 다음에 풍선 부신다 생각하시고 강하고 길게 불어내시면은 기계에서 소리가 납니다. 한번 진행해보실게요. 단속에 나선 지 40여 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1%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되었습니다. 21시 37분입니다. 0.03이 넘었기 때문에 정지 수치에 해당이 되시고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지 별로 안 됐다는 핑계를 댑니다.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나올 거예요. 천안 주요 번화가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명. 충남 지역 전체로는 5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충남에서만 30명이 숨지고 2,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지난 19일 당진에서도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운전을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고에도 매년 4,0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충남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수시로 음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거센 비바람이 불며 산사태로 바위가 떨어져 주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덕구 장동로 주택가에서 산사태로 3에서 4m 높이의 바위가 굴러떨어지다 인근 주택가 난간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주택을 직접적으로 덮치진 않았지만 주민 10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3시 5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갓길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를 덮쳤고 오전 5시 반쯤 대전 유성구 복용동 주택 인근에선 조립식 패널벽이 뜯겨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조처에 나섰습니다. 보령 대천동에서도 오전 6시 20분쯤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등 지역에서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6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한전이 추진 중인 송전선로의 금산 경유 방침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관광 레저시설과 문화유적지가 즐비해 자연환경과 경관 훼손이 우려돼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강행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금산군 진산면 주민 120여 명이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송전선로 경유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한전. 지난해 선로가 지나는 인근 1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경유 구간을 결정하면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106km로 결정된 노선이 직선거리 84km보다 훨씬 긴 원거리 우회 노선인데다 예산도 223억 원이 추가돼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주민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최단거리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최원거리로 지금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로 지역 주민은 3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배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송전선로 경유 예정 지역인 금산군 진산면 1호는 이곳 이치대첩 전승지를 비롯한 문화유적 정비 사업과 관광지 개발 사업이 한창인 곳입니다. 권율장군 지휘소와 진산성지 등 문화재를 비롯해 대둔산과 현재 조성 중인 진산휴양림, 펜션, 캠핑장 등 각종 레저시설이 즐비해
경관 훼손과 문화유산 훼손도 우려됩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런 사업시설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굳이 그 사업시설로 지나가야 된다는 게 저희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주민들은 기존 구 정읍에서 계룡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전은 전압 규모 등을 이유로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들어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K리그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패하며 1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전은 전반 초반 이순민과 천성훈의 날카로운 슈팅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전반 16분 수원 안데르손에게 첫 골을 허용하면서 주도권을 내준 뒤 후반 36분 수원 정승원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풀백 김문환을 비롯해 공격수 천성훈과 지난해까지 시티즌에서 활약했던 일본인 미드필더 마사를 영입하며 대반등을 노리고 있는 하나시티즌은 오는 7일 전북 현대를 상대로 홈 경기를 벌입니다. 세종시는 내일부터 도담동 도렘마을 7단지 국공립 도렘 아띠 어린이집을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영유아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이용 대상은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세종시 거주 6세 미만 아동입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명절과 연휴 등을 제외하고 24시간 상시 운영됩니다. 올 상반기 대전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고분양가 논란 속에 침체가 계속됐는데요. 다음 달 도안 2단계를 비롯해 관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둔 가운데 하반기 지역의 주택 청약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알짜배기 입지로 평가받는 도안 2-5지구 1,500세대 규모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꽁꽁 얼어붙은 청약시장 분위기 속에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손꼽히는 이곳 도안 2-5와 2-2지구를 시작으로 하반기 분양시장이 열립니다. 부동산 전문업체에 따르면 대전에선 7월 4천여 세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955세대가, 세종에선 1,088세대, 충남에선 8,247세대가 분양에 나섭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대전 청약시장에서 초기 분양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등 미분양 물량이 쌓인 만큼 하반기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둔산하고 가깝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선호 지역이 좀 명확하거든요. 그 외의 지역들 분양에서는 되게 좀 관심이 좀 적은 상태고, 그게 이제 올 상반기 결과들을 보시면은 건설비 상승으로 인한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아파트 값이 낮아진 것도 실소유자들의 청약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서울 수도권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대전은 4주째, 세종은 31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내가 낮게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분양 시장에 다들 이렇게 진입들을 하시는 건데,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되면 주변 아파트랑 시세랑 비슷하거나 혹은 더 높은 경우. 다만 고분양가에도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옥석 가리기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논산시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 물놀이장이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됩니다. 키즈카페 형식의 어린이 체험관 등 다양한 놀거리들도 함께 마련돼 있으며 시는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마친 안전요원들을 상시 배치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청소와 수질 관리를 위해 휴장합니다. 지난 1월 대형 화재 피해를 본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임시특화시장에 화재 안전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서천군 임시특화시장 화재 안전 시스템 구축은
KT와 LDT의 지원을 받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지능형 화재 감지기가 불꽃, 온도, 연기 등 복합 센서를 통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관제센터를 통해 소방서와 서천군, 상인에게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와 진행 상황 등을 전파해 골든타임 내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 홍보협의회 대전 충청대학 홍보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배재대학교 홍보팀 이형규 계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계장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대전 충청대학 홍보협의회장 직무와 한국대학 홍보협의회 당연직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